1만 구독자 달성! 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3부 여행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여행 중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희가 한 번은 스페인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 근처에 있다. 여기 안에 잃어버린 거 아니다. 금방 찾는다. 대형 쇼핑몰 단지였는데 거기에 좋은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저희가 이동하는 날이라서 아이들 하루 이제 지루해하고 하니까 너희 가서 놀이터에 놀고 있어. 우리가 글로 갈게. 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정리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아이들은 그때 저희를 찾아서 다시 오고 있는 길이었죠. 서로 길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당황했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때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극한을 느낄 때 이거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없으셨어 라는 그 경험. 저는 이때 과연 애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극한의 그 막막함 그 상실감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예상하는 그 경로가 있더라고요. 딱 저는 숨었죠. 바로 안 된다고 최대한 느껴봐야 된다고 하는데 또 와이프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아니 잠깐 몇 분도 아니고 지금 차에서 10분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형은 어땠어? 나?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해외인데 이게 참 대단하구나. 내면이 탄탄해졌네. 이거 많이 컸네. 역시 형인가? 이 생각을 했고요.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라떼를 많이 먹어요. 이것들 굶어봐야 돼. 이게 배고파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둘째가 내가 우리 빼고 갔으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겠지 했는데 내가 입만 열면 굶겨 소린데 아빠 입에서 아빠가 맨날 배고파봐야 정신 차리지 였는데 지금 우리 두고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진짜 배고프다고?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형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죠.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모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것들은 예견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저는 이제 이런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독립시 이런 걸 중요하다 보니까 해외임에도 둘이 이제 뭐 가서 사 먹거나 편의점 가서 뭘 사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엔 그렇게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여행하면서 에피소드 하면 언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는 사실 주로 이 번역 어플을 많이 활용하긴 해요. 근데 때로는 이런 번역 어플의 도움을 좀 넘어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캠핑카 광고기가 튀니지 길가에 한번 이렇게 쭉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도로 한복판에 섰으니까 막 밀려고 와이프랑 아이들 뒤에서 막 밀고 저는 이제 핸들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던 길 차가 딱 한 대 멈추더니 아버지랑 아이가 내려가지고 막 같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밀어주시고 나서는 자기 차로 저랑 같이 가가지고 다시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는 정비사분을 데리고 와서 뭐 재료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다시 가서 또 재료 사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정비까지 다 받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선사례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 내심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금 왔다 갔다 자기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례를 안 받는다는 자체가 제가 진짜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진짜 내가 잘못이구나. 쓰레기구나. 나 진짜 생각이 이제 완전 나쁘고 부정적이구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는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생각지 못한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여행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가족 관계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4시간을 계속 이 좁은 공간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나 소통이 좀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 사이를 돌아보면 이제 결혼 11년 차인데요. 저희가 한국에서도 거의 다툼이 거의 없어요. 워낙 천사 같은 분이라 거의 제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또 직장에서 살짝 의견이 다르면 다툼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와이프랑은 다툰 적이 없습니다. 워낙 천사 같은 분. 그런데 이 작은 캠핑카에서 4평짜리 요 정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또 약간 그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로 약간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좀 더 솔직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덕분에 그 오해들도 조금씩 더 이제 금방 풀려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이제 그날 있었던 일, 뭐 숙제 다 했니, 뭐 이런 이제 대화가 주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어디 갈까, 혹은 내일 어디 가지, 혹은 한 달 뒤에 우리 여기 있을 건데 그때는 뭐 했으면 좋겠어, 뭐 요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현재나 미래를 넘나드는 이런 대화 주제들이 있어서 훨씬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막 이상한 그 날아가는 질문들 하잖아요. 우주로 날아가는, 여기랑 여기랑 싸우면 누가 이게,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게 이야기를 통해서, 책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걸 느껴서 그런가 저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는 했을 때 계속 대묻고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막 한 2-3시간씩 계속 막 이렇게 날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느끼듯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또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계 여행을 통해서 사실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사실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장소에 처음 갔을 때 사실 처음 이렇게 좀 쭈뼛거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나라의 놀이터를 가든 혹은 어느 나라의 수영장을 가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가서 막 뛰어놀고 이럴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순간순간 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저희 캠핑카 안에 뒤에 세계 지도가 이제 붙여 있거든요. 근데 그 지도에 이제 애들이 관심을 갖고 오래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아이들 나이였을 때 제가 지도나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지 뭐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 나라가 여기에 붙어 있고 이건 무슨 대륙이구나 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걸 보면 그래 내가 몰랐던 걸 이 아이들은 그래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라도 알고 무슨 대륙이라는 말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려고, 이런 멋진 걸, 이런 마음을 느끼려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몇 장면만 한번 꼽아보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봤던 성 바실리 성당을 봤을 때 그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 이런 것들과 또 노르웨이에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던 프레이케스톨렌 그 재단 바위, 거기 절벽 위에 올라갔을 때 그 피오르드 풍경을 보고 굉장히 올라오길 잘했다라는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니지에서 처음 갔던 이제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서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놀면서 그 느꼈던 뭔가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나고요. 그 다음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봤던 그 아침 새벽에 열기구가 막 잔뜩 떠있는 그런 뭔가 동화 같은 장면, 그 장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터키 이즈미르 쪽에 있었던 바닷가에 있는 자연 온천이 있었거든요. 그 바다 한켠에서 뜨거운 물이 뽀글뽀글 올라왔던 그 온천에서 몸을 녹였던 그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도 처음 알았네요. 그 나라에 가다가 우연히 이제 그 노지 같은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 갔을 때 그 여행자들끼리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엄청 기억에 남아요. 와, 이런 그치,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그래, 여행 오길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이런 뭔가 떠오르는 순간순간 이 장면들도 굉장히 소중한데, 저는 엄마라서 그런지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건 뭔가 애들이 재밌어하는 그 애들의 표정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뭘 할 때 제일 좋은지, 우리 애들이 막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들이 저한테는 뭔가 최고의 순간들, 아이들이 좋아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애들 부분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거라면 사하라 사막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던 모래놀이 할 때,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해리포터 영화의 발자취를 막 여기 뭐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덴마크 레고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레고를 만들면서 놀았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지만 저희들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국경, 그 다른 나라의 그 검사를 받는다는 그 느낌, 그거 할 때마다 매번, 지금 제가 유럽에서 16번의 국경을 넘었는데요. 그때마다, 지금도 두렵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막상 들이대서 부족하다 보면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게 어버버대기도 하고 바디랭귀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다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든 도전하고 들이대면 느릴지언정 통과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행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뭔가 발견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사실 물 위에 뜰 수 없었거든요. 수영할 때. 항상 튜브나 뭔가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물에 둥둥 떴었는데, 이렇게 세계 여행하면서 수영장 좀 자주 가고, 바닷가 물놀이 좀 자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드디어 물에서 뜰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네네. 물에 너무- 뜰 수 있다뇨. 너무 얍실해서 못 떴나 봐요. 그리고 사실 옛날, 그러니까 애들이 한 3살, 4살 때는 제가 놀아준다는 게 가끔은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생각이 크고 이야기도 더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저랑, 그러니까 엄마랑 애들이랑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고, 뭔가 놀아준다기보단 같이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큰 재미랑 기쁨을 아이들에게서 얻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사실 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거는,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나라 와서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내가 지금 가면 더 기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는 사실 여행할 때 그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약간 공부처럼 여긴 뭐 했던 데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행 갈 때는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한국 가면 여행을 이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여기는 뭐 했던 데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한국 여행을 좀 더 깊고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많은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빨리 애늙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원래 이때는 더 뛰어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즐겁게 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켠으로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상황이 있었을 때는 고민하고 더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놀 때는 또 놀 수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고 또 아이들과 같이 한다 그러면 하면 아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할 땐 고민하고 놀 때 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만약 지금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세계여행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로 돌아간다면 아마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안전 어떡하지, 차 준비 어떡하지, 옵션은 어떡하지, 경찰이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엄청 하고 있을 거거든요.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걱정 마,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그냥 걱정 그만하고 출발하면 돼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저희처럼 이런 수많은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 여행자분들이 계실 건데요. 특히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가족 여행을 마음속 깊이 꿈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려운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한 고민이 아이들 교육 어떡하지? 라는 고민일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주변 세상을 보여준다는 명목 아래 혹은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족할 수 있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감으로써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다시 복귀한 다음에 충분히 노력한다면 따라잡을 수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선을 넓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행하면서 느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뭔가 지혜와 문제 해결력을 많이 배워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빨리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행복한 길로 가는 그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여행의 또 다른 이름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알찬 가족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계 여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나 혹은 이 여행이 끝난 후에 가족 모두가 새롭게 꾸고 있는 꿈은 또 무엇일까요? 아직 뭔가 확정적이진 않고 흐릿흐릿하지만 뭔가 이 세계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과 또 더 많은 용기,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 여행이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 희미했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저희 가족이 새로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두 아들들은 이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첫째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100점 맞으면 치킨 한 마리, 빵점 맞으면 치킨 2마리를 도전해보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공하는 100점 맞는 건 아니니까요. 빵점 매일 맞는 게 빵점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나오면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빵점 맞았을 때 그 좌절감, 사회의 시선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빵점이라는 도전. 그 결과 나중에 틀에 박힌 그런 삶이나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옳은 방향으로 그런 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더라도 눈빛은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그리고 저희 알찬 패밀리의 소박하지만 진솔한 이야기가 저희와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용기 하나라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고 현재 북미 캐나다이고요. 앞으로 브이로그 편이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1만 구독자 기념 특별 기획 3부작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저희 알찬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드렸거든요. 오, 저랬나? 아, 그러니까. 나지. 야, 해결해가면서 땡! 아, 빨리 끝내고 싶어. 여길 지나가고 싶어. 10만의 장소로. 안에 그런 방향과 속도로. 나 눈물. 경주마? 10만의 즐거운 리더. 빨리 해. 무작정. 엄마, 왜요? 아빠가 너무 웃겨. 뭘 자신만의 리듬이야. 그냥 재미나게 살면 되지. 그냥 살아. 엄마. 엄마, 뭐가 웃길래 그렇게. 아, 진짜.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들을 배워나가는 그런